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등부 결승 진행을 맡은 최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승 시작에 앞서서 우리 결승을 심판을 봐주실 심판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강택 통일연구원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이십니다. 예, 다음은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 케빈이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여현석 교수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지현정 교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남자친구들이 오늘 주제의 찬성 측 입장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학생 친구들이 반대 측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부 결승전 승리팀과 영어를 어렵는 가플라이트 팀 간의 고등부문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2반 팀 먼저 발언 시작하세요. 네, 찬성 측 2반을 맡은 이시우입니다. 올해 초 신년사와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통해서 편의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리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북 경협이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성을 띤 경제 협력이며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를 가장 앞서서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남북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단 후 7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한데 이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이 경제 협력입니다. 단순 가공 형태의 경제 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되었던 초코파이가 암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갈 정도에서의 사례를 볼 듯이 경제 협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추가적인 파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 혼란을 줄이고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 상거래에 노출되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로 경제협력은 남북한에게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하여 경공업 생산 감소 및 생활수준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외부 자금 및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제조업 유휴시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 남한은 노동력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성장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5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알맞은 경제협력 대상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은 자체 이익 외에도 안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필요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 자체가 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가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재건 비용을 줄임으로써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여 년간 경제협력이 단순 위탁 가공과 1차 상품의 짓 교역에 그치면서 그 실효성을 의심받았고 북한의 낙후된 육상 교통망과 전력 부족 등으로 남한에서 모든 사회 간접 자본을 지원해주는 행태 탓에 퍼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성을 갖춘 경제협력은 통일 비용에 해당되는 경제 발전 비용 및 제도 통합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경제협력은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중국 동북 삼성과 연접해 있으며 경제 중국 자본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대 안드레이 랑코프 박사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고 하였고, 최근 북한은 협동 농장의 잉여 생산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해서라도 이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경제 개발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야 하며 북한의 경제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공략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이 4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팀 2반을 맡은 안세리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제를 듣고 독일은 어떤 통일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분단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국제적 무대에서 발언권이 약했고, 동독은 서독과의 협력이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교류와 협력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 소련이 동독을 종용하여 두 나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자 서독과 동독은 다양한 교류를 했고 결국 통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 반대팀 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통일이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에 의한 사회 경제적인 통합의 상태를 말하며, 경제협력이란 남북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간의 협조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해변을 산책하던 박광자 씨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조선인민군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남북 통행을 차단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620명의 남한 근로자가 사실상 북한 땅에 억류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협력은 지속성이 없으며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정경분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분쟁을 해결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최우선으로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을 하는 목적은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통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13년에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접촉 후 더 가깝게 느껴졌다, 시간이 가면 남북한이 주민들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보통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중지,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현대 아산 등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지만 기업의 피해 보상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뿐입니다. 셋째, 동북아 경제협력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북 경협으로 경제적 이익도, 남북 관계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 경협 후 발생되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었던 살인사건 등 남북 간의 충돌이 심화되며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경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2012년 한중러 의료관광 MOU를 체결했고 문화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가 구상하는 남북한의 가스관, 철도, 전력 연결 사업은 각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산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을 경제협력과 개방의 마당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정적 결과를 보아온 이상 남북 경제 협력을 또다시 최우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팀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북한이 지금까지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로 통일 정책을 내걸었을 때 그것에만 반응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협력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남북관계가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했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내세운 주장 다시 한번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 협력이 지금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모두 북한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예속화를 탈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해서라도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지금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측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저희 측은 아직 서로의 이익에 따지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합이 긍정적인 인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쌀을 보내주고 소를 보냈을 때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되는 그런 악영향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악영향이 생겼었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협력 자체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십니까? 지금의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뭐 개성공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은 상호성이 굉장히 옅은 그런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지금의 단계보다 훨씬 발전된 상호성이 굉장히 높고 지속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또한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경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우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맹목적인 지지는 철회한 상태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뭐 나진한 개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본이 중국에 예속화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예속화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주변국들에게 예속화되어서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반응하는 북한에게 우리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점이 동북아 경제협력입니다. 이 동북아 경제협력 안에는 남북 경제협력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남북 경제협력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이미 요소로서 남북한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협력을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제2차 간 프로젝트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네, 찬성 측 반박을 맡은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 측께서는 이반의 초반에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과연 동일의 통일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과 같다고 취급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남북한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1950년에 6.25 전쟁도 겪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념적 갈등 없이 어떤 경제적인 차이만을 극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독일을 같은 어떤 입장으로 보고 같은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 통합 모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 거기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요. 실제로 독일은 서독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동독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비용이 그만큼 올라갔고요. 저희는 이제 그것을 투자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통합 모델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부분 통합 모델, 즉 노동력의 어떤 유동적인 이동을 차단한다거나 사회복지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모델들을 채택한다면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정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논제를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논제는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통일 정책이나 지금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이질감 때문에 어떤 안정성의 문제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과거 뭐 금강산에서 총살을 당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동의를 하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협력이 왜 최우선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아닌 그저 북한의 현재 체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폐쇄성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손실,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반 때부터 2천만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심지어 정말 많은 자원, 세계에서 5위 무연탄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개도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인적 자원의 메리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체제적인 문제를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양안관계입니다. 1949년에 중국의 어떤 내전으로 인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이 되었는데 그때도 저희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어떤 체제적 이질감 그리고 다른 점이 있었고 미사일 위협도 가할 만큼 저희와 같이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안관계에서는 어떤 그런 위기,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우선 경제 협력을 선 정착, 선 실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좋은 인식을 이끌어내어 지금은 경제 통합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였을 때 우리가 지금 통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통합, 정서적인 통합,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경제 협력임을 보여준 아주 여실한 예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2자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와 저희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처음에는 러시아가 일자로 파이프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수정안으로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내리고 이제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제2자관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 즉 동북아 경제협력이라고 말씀해주신 것들은 우선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있어야 하는 경제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북 간 경제협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안에서 저희가 안보 위협을 줄이는 데에 대한 편익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편익이 남한 산업 부가가치 유발 효과뿐만이 아니라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남한 국방비 절감액 등 정말 많은 범주의 편익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있기 전 그 국경지대에는 육사단이라고 해서 북한군 주력 부대가 있었는데 개성공단이라는 주요 산업단지가 올라가면서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협을 줄이는 데에서 나오는 편익들도 경제협력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해서 남북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의 반대측 반박을 맡은 임희연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첫 번째 논점으로 잡으시고 두 번째는 남북 모두 이익이 된다. 또한 시급성을 언급해 주셨고 논점 세 번째로는 통일 비용 같은 비용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 모두 이익이 되는 만큼 경제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저희 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급하다고 해서 북한이 남북과 경협을 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 경협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경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또 이에 대한 효과성 또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 포커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73%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무역 총액 70억 달러 중 중국과의 교역이 88%를 차지한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지속적인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협력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성아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극동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 인구를 모두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북한은 경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모두 이익이 돼서 그 비용이 감축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일단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마냥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된 경우가 모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 억류 사태와 마광작시 피살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통일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비용의 감축의 이상향만을 보고서 통일을 본다는 것은 남한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제협력만을 실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북아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동북아가 같은 것이 아니라 동북아가 더 큰 것입니다. 동북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의 관계 개선이고 그거의 작은 목표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경제협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남북의 적대적인 상황을 완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반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한에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도리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남북 간의 관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처럼 정경 분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대측, 즉 통일을 위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에 반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먼저 발언 팀에서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 간 경제협력의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분명 반박을 할 때 동북아와 남북 간 경제협력이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식이 먼저 통합되어야 하고 먼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양안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협력으로 충분히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동북아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는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남북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논제에 대한 헷갈림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제는 경제협력을 위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린 양안 관계에서 어떤 체제적인 이질감과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경제협력을 해오면서 그런 것을 겪었고 뿐만이 아니라 69년간 분단된 상태에서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적인 이질감이 많이 줄여지지 않은 것은 이런 상호적인 경제협력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동북아를 하면은 좀 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측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논점 중에서 폐쇄적에서 개방적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통일과 연관이 되는 거죠? 저희가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방성에서 상호성으로의 이동입니다. 상대측 이방께서 이반을 할 때 용어 정리를 해주셨듯이 상대측 또한 경제협력은 이제부터 상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100% 남한의 어떤 SOC 투자와 간접자본 투자와 자금이 들어가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노동력을 투입하는 형태의 위탁 공업 형태였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호성을 가진 것은 예를 들자면 뭐 남북 공동 어로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김승건 박사가 가서 옥수수 품종 개량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러한 품종을 개량해주고 가서 농장을 같이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 상호 보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이번부터 강조해드렸지만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국가통합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그 김승건 박사의 예는 실제로 품종을 전수해 준 것뿐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제2자간 연결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이제 농업 교류를 통한 어떤 농장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에서의 경제협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분명히 명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지 스탠스를 철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상대 측께서 반박을 하실 때 현재 중국에 대한 대무역 비율이 정말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요약에 앞서 반대 측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계속 동북아 경제협력을 언급하셨는데요. 우선 이 논제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서 중국에 대한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물러서면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중국의 자본에 대한 자본 예속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대로 냅둔다면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안전한 선택지인 중국으로의 통일이 더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통일에 더 멀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측 요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도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성을 띤 경제협력을 최우선에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남북 교류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상호성을 띤 경제협력은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이끌어낼 수 있고 단순한 위탁 공매에서는 불구하고 초코파이 사례에서 알 수도 있듯이 문화라는 추가적인 파생적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상호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남북은 서로에게 알맞은 경제협력 상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경제협력의 효과가 크고 더 나아가서 안보 비용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상호적인 경제협력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실효성이 의심되었던 것은 퍼주기식 경제적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 비용을 줄이고 그걸 나눠낼 수 있는 상호적인 경제협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자본 예속화와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요약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요약을 맡은 신유진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서 우선 첫째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동북아 경제 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북아 경제 협력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동북아 경제 협력이란 단순히 남북 경제 협력에서 동북아로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동서독의 예를 들자면
동독과 서독은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이 둘 사이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교류와 개방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동북아 경제 협력에 대해 제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제의 쟁점은 우선 관계 개선인 것 같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경제 협력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 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진다면 관계 개선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남한 근로자가 억류된 사건, 금강산 관광 중이었던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등은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찬성층이 말씀드렸던 북한 자원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한 자원은 매장량은 많지만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다고 알려진 히토류도 질이 매우 떨어져서 실제로 그 히토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철광석은 철 함유량이 30%밖에 안 되어서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철 함유량이 60%인 철광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아직까지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충돌과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북아 프로젝트에 대한 그 범주 자체를 계속 논의로 나오고 있는데 제3국이 보면 동북아 프로젝트는 동북아 관계 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북아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목적은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남북 경제 협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 경제협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동북아 협력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반대측 반박에서 동북아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작은 개념이고 그것은 같지 않으며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경협에는 찬성을 하고 남북 경협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그게 더 작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측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히토류가 전 세계 3분의 2 정도 매장이 되어 있지만 이것의 질은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자원을 모두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자원의 매장량이 많다는 것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매장량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로 산출된 값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용어들을 정리하실 때 상호 교류가 기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저희가 제시한 상호성을 탑재한 경협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측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지속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어떤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가 재차 강조하지만 상호성이라는 것은 북한이 쉽게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변도적인 지원이 결합된 경제 협력, 일방성이 강한 경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이 쉽게 끊을 수 없는 형태, 이것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대 측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서로 상호성이 작용하는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오직 바람직한 방향의 남북 경제 협력을 생각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간과한 것이 아닙니까?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이고, 굳이 국제적인 조약, 외국과의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필요성을 공략하자는 것을 입안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필요성과 상호 보완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여태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토론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양안 관계의 예인데요. 상대 측에서 말씀해 오신 어떤 인식의 변화라는 것이 경제협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양안 관계라는 훌륭한 어떤 경제 통합 모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계속 반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상대 측에서는 상호적 경제 협력과 일변도적인 지원을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제2자 프로젝트나 남북 공동 어로 사업이나 농업 교류 같은 것은 상호성을 띈 것이지 일변도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대 측에서 입안에서도 제시하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남한을 잇는 어떤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 측에서 반박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본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예속화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제 러시아로의 예속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즉 다시 말해서 제2자 간 연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먼저 제안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탈출구가 한국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서독의 예를 처음에 들어주셨을 때 저는 반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독의 예과 한국의 예는 분명히 다르고 그 예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분명 동서독은 완전 통합 모델을 지향했고 전쟁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요약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다시 동서독의 예를 언급하신 점 아쉬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체제적 이질감, 통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최우선은 아니죠, 가장 비중이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체제적 이질감이,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토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신유진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 6.25 전쟁, 그리고 남북의 분단까지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하던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점차 다른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경제 협력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으로 남한 노동자들이 감금되는 사태 등이 발생했으며 천안함 폭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상호 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 협력을 실시한 결과 우리는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5.24 대북조치 이후로는 더욱 뒷걸음질 친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한은 완벽한 통일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직 이상적인 면모만 보고 안전성이 없으며 비현실적인 남북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죠? 예.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자, 전부 다 일어서, 예. 우리 청중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예. 지금 심판분이 채점하시는데, 우선 간단한 그 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석 교수님, 잠시 고등부 총평 한번 해줄 수 가능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우선 고등부에 대해서만, 고등부 내용에 대해서, 예. 잠깐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할까요? 예, 뭐 뒤쪽 보시고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통일공감 토론대회가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각자 입장과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민화협 의장님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너무 특히 이화여자 대학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반 양 팀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들을 저는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성과 안전성의 문제, 그와 관련된 뭐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든지 향후 통일 비용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 다리 아픈 친구도 있었는데 상호간에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면서 토론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한 분께서 또 심사위원 한 분께서 오늘 한 번 더 총평을 간단하게 3학년들 요 고등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문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정말 토론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팀의 이제 토론을 오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찬성 쪽에 유리한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한 7대3 정도로 찬성 쪽에 의견이 많고 그만큼 준비된 자료라든지 논리가 더 풍부하다라는 걸 고려하면은 조금 처음에 동전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경제 협력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경제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약간의 조금 밀리게 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경제 협력만 앞세우는 게 아니고 정치, 사회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일은 국가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남북 상황을 생각하면 통일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통일의 경우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상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젊은 사람부터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리고 통일을 꿈꿀 때 우리의 통일은 한 걸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임강택 통일연구원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심판을 지금 열심히 채점들하고 계시는데 심판을 봐주신 우리 심판분들에게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팀 결과는 이제 좀 결과 나오면 이제 발표할 테니까 자, 자리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시고 자, 스태프분 잠깐 치워주세요.